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 29도에서 33도로 한낮에는 덥겠습니다. 한편 태풍 바비가 북상하면서 우리 지역에는 수요일부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29도에서 33도 분포로 한낮에는 덥겠습니다. 한편 제8호 태풍 바비는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에서 매우 느린 속도로 북상하고 있는데요. 수요일 오후에 제주도를 지나 서해상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위험반원인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수요일 오후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에는 경주 33도, 포항이 31도, 영덕 30도, 울진 29도로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는 차차 날이 개겠습니다. 울릉도의 한낮 기온은 28도, 독도 27도입니다. 동해상에서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태풍의 영향으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한 바람을 동반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월성 원전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 증설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경주시와 한수원이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경주 시민의 관심사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공동협의체에서 합의로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피력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맥스터 추가 건설에 81.4%의 찬성률로 지지해준 과정에서 경주 시민의 고뇌와 갈등이 있었다며 이를 치유할 상생 발전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한수원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맥스터를 건설하고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맥스터 건설 및 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주민 참여, 즉 시민 참관단입니다. 주민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경주시는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지역 보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주 시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용유 핵연료 저장과 관련한 합리적인 지역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원 사업에 대한 밑그림이 무엇이냐는 거듭된 질문에도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보상 방안 강구의 근거가 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해 정부, 한수원, 원자력 환경공단 등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수원은 2022년 3월이면 임시 저장 시설이 포화에 이르는 만큼 늦어도 이달 말에는 착공해야 한다며 경주시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맥스터 건설에 필요한 절대 공기를 감안하여 신속한 행정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작물 축조 신고 수리 등 경주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며 한수원이 2016년 4월 승인을 신청한 지 4년 만에 맥스터 건설이 확정됐지만 원전 소재 지역 주민 반발과 보상책에 대한 이견 등 연속적인 갈등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주민 보상책을 따내지도 못한 상태에서 맥스터 건설에 합의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는 불만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반핵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장에서 실랑이를 벌여 기자회견 장소를 옮겨야 했고 양남면 주민 수십 명이 경주시청사 진입을 시도해 공무원들이 막는 등 2시간 가까이 홍역을 치렀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시 중부동과 황호동의 행정동 통합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중부동 450세대, 황호동 550세대 등 1000세대를 무작위 표본으로 추출해 지난 1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설문조사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행정동을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주민들이 통합을 찬성할 경우 새로운 행정복지센터를 지어 주민복지 증진과 행정 서비스를 향상하고 구청사는 원도심 성격에 맞는 시설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경주에서 열릴 예정이던 개신교회 수련회 등 수백 명이 참석하는 종교 행사가 연기되고 있습니다. 경주시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1박 2일간 보문단지 호텔에서 1,100명이 참석하는 모 교회 연합회 수련회가 10월로 연기됐고 또 다른 개신교협의회 정기총회도 9월로 연기되는 등 현재까지 행사 5개가 연기 또는 취소됐습니다. 경주시는 종교단체들이 수년째 경주에서 해온 행사를 막기 어렵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최근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행사 개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라 시대 왕경인 경주는 바둑판 모양의 중국식 도시 계획에 따라 도로가 건설됐다는 게 일반적인 학설인데요. 이와는 달리 국가 사찰의 큰 도로들이 모두 왕궁인 월성으로 이어지는 왕궁 중심의 도시 계획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경주 엑스포공원에 있는 신라 왕경 모형입니다. 가로 세로 바둑판 모양의 도로들이 질서정연하게 나 있고 도시의 공간들이 각각 정사각형 형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 장안성을 모방한 이른바 리방제 도시계획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이후 거의 무비판적으로 학계의 정설로 굳혀져 왔습니다. 하지만 신라 왕경의 도시계획은 이와는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근 황룡사 남쪽에서 대규모 광장과 함께 발굴된 큰 도로는 왼쪽의 동궁과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흑륜사와 영묘사 등 당시 국가사찰 앞의 큰 도로들은 모두 왕궁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즉 왕궁 중심의 도시계획이라는 겁니다. 신라 사찰의 공간과 기능이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윤선태 동국대 교수는 신라 왕경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왕궁으로 향하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왕궁의 사방에서 전부 다 이 왕궁의 대문들을 집중할 수 있도록, 즉 권력의 어떤 집중을 표상하는 장치로서 도로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이나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구도들인데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30주년을 맞아 마련한 이번 학술대회는 그동안 개별 사찰의 가람 배치 중심의 연구에서 탈피해 도시 전체의 공간적 기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경주가 왕경이라는 도시 계획 하에서 사찰들이 어떻게 배치되고 그리고 발전해 나가고 전파되어 가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향후에도 많이 다루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라 왕경 도시계획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제시되면서 당시 왕경의 정확한 모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경북에서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2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위에 사는 60대 A씨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했으며 전날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경산에서도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60대 B씨가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가족 등 접촉자를 격리하고 진단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도내에서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다가 확진된 환자는 13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5명입니다. 경상북도는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고위험시설 12종 집합 금지 등 조치를 하고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내 개신교회 3,044곳 등 모든 종교시설에 예배, 미사, 집회, 행사 등을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도는 시군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비대면 전환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경북에서 아직 유일하게 남은 코로나 전담 병원이죠. 안동의료원으로 최근 확진된 지역 코로나 환자들이 속속 이송되고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남겨둔 병상이 이제 곧 모두 찰 것으로 보이는데요. 병원 측의 말 못할 고민도 적지 않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안동의료원 1층에 인적이 끊겼습니다. 외래 환자도 어쩌다 한두 명이고 입원실은 곳곳이 비었습니다. 수도권발 감염으로 폭증한 경북의 코로나 입원 환자가 안동의료원에 집중 배정된 이번 주부터 벌어진 현상입니다. 수준이 지금 취소예요. 검진 취소, 취소 지금 계속 취소하고 있어요. 지금요. 병원 이래 거의 5년 할지.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운영된 상반기 적자만 이미 50억 원.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출받은 23억 원으로 부족한 인건비는 겨우 충당했지만 또다시 밀려드는 코로나 환자에 병원 측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29개였던 코로나 음압병상은 일주일 만에 7개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틀 전 같은 경우에는 7명이 한꺼번에 들어온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하루나 이틀 정도면 지금 추세로 보면 만실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은 1차 대유행 시기보다 열악해졌습니다. 피로도 누적으로 전담 인력 7명이 그만뒀고 다음 달도 줄줄이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급한 대로 중환자실 간호사를 전환 배치하면서 당장 중환자 진료가 중단됐습니다. 환자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자 경상북도는 포항과 김천 의료원에도 전담 병상 확보를 지시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5일 저희들이 봤을 때 120시간 내에 소개가 가능하다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700실 정도까지는 맥스로. 우려했던 2차 대유행 초입에 들어선 지금 다시 한번 지역의 방역 일선을 책임져야 하는 공공병원들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전 부대원이 자가 격리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5시쯤 경찰 기동대 소속 29살 A경장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경장은 미열 증상으로 지난 18일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 중이었으며 지난 15일 휴가였기에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는 동원되지 않았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울릉군이 코로나19 청정 지역을 지키기 위해 검역 체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도동항 여객선 터미널 등에서 모든 입도객을 대상으로 발열 측정을 강화했고 관광지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소독을 확대했습니다. 또 포항과 후포, 묵호, 강릉 등 여객선 터미널에 공무원을 파견해 출발지 발열 검사 강화 등 코로나19 유입 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침수 피해를 입은 영덕군 강구면 지역의 침수 피해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용역이 추진됩니다.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한국수자원학회에 의뢰해 오는 12월 말까지 강구면 화전천 수리 분석과 침수 피해 원인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또 용역 결과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민들과 영덕군이 추진하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전시실과 쪽샘 유적발굴관이 어제부터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문화재청이 산하 실내 관람시설의 휴관 조치를 수도권에 이어 지방으로 확대한 데 따른 걸로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재개관 일정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경상북도가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 중단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시 군별로 하루 평균 확진 환자가 기준 인원을 초과해 이틀 연속 또는 일주일에 사흘 이상 발생할 경우 경로당과 복지관 같은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기준 인원은 군위, 청도, 고령, 성주가 2명, 경산, 칠곡, 영천, 김천은 4명, 구미는 5명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29도에서 33도 분포로 한낮에는 덥겠습니다.
한편 제8호 태풍 바비는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에서 매우 느린 속도로 북상하고 있는데요. 수요일 오후에 제주도를 지나 서해상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위험반원인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수요일 오후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에는 경주 33도, 포항이 31도, 영덕 30도, 울진 29도로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는 차차 날이 개겠습니다. 울릉도의 한낮 기온은 28도, 독도 27도입니다. 동해상에서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태풍의 영향으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한 바람을 동반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